이리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9월 둘째 주 KBL 루머 임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댓글 우선 정치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한수진님이 또 이제 10,000원 이렇게 또 해주시면서 만 원에 또 10,000원을 주셨어요. 그럼 20,000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는데 저희가 더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한 번도 안 쉬고 방송해 주셔서 잘 보낸 듯합니다. 영화 한 편 때리시라고 쏩니다. 최근에 영화 본 적 있어요? 저는 영화관은 좀 됐고요. 네. 토르 이제 한 2달 된 것 같은데. 저는 범죄도시 2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진짜요? 진짜 재밌어요. 제작진이 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좀 틀어주고 그래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지난 주말에 집에서 한산을 집에서 왔어요. 집에서 한산. 네, 한산하게. 네, 한산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산하게 봤는데, 진짜 약간 요런 표현 국뽕이 차오르더라고요. 국뽕. 거북선 너무 멋있고. 네. 그래서 나도 저 충무공의 어떤 멘탈을 본받아야겠다. 저런 불굴의 의지. 통영이 그쪽 아닙니까? 그렇죠. 가서 충무김밥도 먹고. 그거 달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꾸 먹는 걸로 얘기시키는. 먹는 거 아니에요? 이수신 장군은 세계적으로 국뽕이 안 차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 제너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거기서 충무김밥이 왜 나와? 이수신 장군이 드셨다고 해서 충무김밥 아닙니까? 무관한 건가요? 무관한 것 같아요. 무관한 것. 네. 그래서 충무김밥 먹고 댓글에 이순신 장군의 멘탈. 댓글에 엄청 욕 나오고 있다 우리.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존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산.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좀 봤는데 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진님. 네, 고맙습니다. 선율님께서 다가오는 시즌 각 팀별로 기량 발전이 기대되는 선수 특집은 아니더라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시청자의 의견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게 바로 크블 인생과 다른 점이죠. 네, 그렇죠. 저 이제 크블 인생은 거의 매번 언급이 되네요. 좋습니다. 네. 잘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랭카님이 기자님들 방송 잘 보고 있으면 차민석이 부상 정도와 복귀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차민 선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발부상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재활 중입니다. 네, 재활 중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시즌 개막에 맞춰서 늦으면 1라운드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발부상이 좀 뼈 아파요. 이번에 사실 좀 정말 이제 이를 갈고 이제 하는 그런 시기이고 차민 선수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죠. 부상을 당해서 꼭 케어를 해가지고 아직 전혀 늦지 않았고 시간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주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킴 형님이 이동환 기자님 캐롯 점퍼스를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제가 이제 캐롯 점퍼스 4티어 났으니까 반대로 간다. 이건 지지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농구의 펠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네라고 불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가 또 컵대회 끝나면 또 순위 예상까지 본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팀별 나눠 분석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1부에서 이어서 2부에서도 팀별 최강 무기 아킬레스건 MIP 후보 엑스펙터까지 저희가 한번 낱낱이 모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흥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 먼저 로스터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 후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최강의 무기 꼽자면 유도 기자 이제 할로웨이 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전체적으로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보면 저는 최상급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시즌에 그랬고 올 시즌에 그랬고 이제 코어가 지금 확실치 않아요.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고 이걸 만들었을 때 과연 시너지가 어떻게 나느냐 이 부분은 약간 불안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강력한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할로웨이. 네. 그렇습니다. 은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높이가 좋고 그리고 스피드도 괜찮고 그쵸. 수준급의 외국인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리그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대박 혹은 쪽박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리스크가 있죠. 항상. 그렇죠. 근데 할로웨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가 2옵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은도회가 좀 부진하다. 그러면 할로웨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대성이 약간 이제 좀 기복 심한 플레이를 갖다 펼친다. 2대2 공격을 통해서 이대성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1옵션으로 나설 수도 있고 은도회가 괜찮다 그러면 할로웨이가 나가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줄 수도 있어요. 이런 강력한 보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7글자로 말씀 안 되면 할로웨이. 안 되면 할로웨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스공사는 이런 든든한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그 미세한 약점들 그게 이제 뭐 첫 번째는 코어의 어떤 부족분인데 이 부분이 충분히 메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되게 정확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외국 선수를 꾸리는 과정에서 보통은 1옵션을 최대한 먼저 투자를 하고 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2옵션을 맞춰서 이제 연봉을 맞춰서 영입하는데 가스공사는 시장 상황을 보고 아 이거 약간 코로나 뭐 이런 변수도 있고 뭐 아 이건 안 되겠다. 2옵션부터 확실하게 구하자. 네. 그래서 할로웨이를 먼저 영입하고 은도웨이를 영입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동혁 기자가 말씀하신 맥락과 되게 맞물려져 있죠. 2옵션을 네. 안정적으로 구축한 어떤 의도가 한국가스공사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게 실제 로스터를 봐도 할로웨이가 있음으로 해서 되게 든든해 보이는 은도의 어떤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또 약점이 있다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세트 오펜스에서 네. 그런 것들을 할로웨이가 있으면 이대성과 이대희 아니면 개인의 어떤 드리블 돌파 이런 것들로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동환 기자는 압도적인 포워드 찐 뎁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바이, 정혁은, 전현우, 박지훈 그리고 뭐 신승민까지 이렇게 이제 윙 쪽에서 사이즈와 어떤 뎁스가 되게 좋다. 예, 그래서 사실 특히 이제 차바이, 박지훈 같은 건 상대 어떤 핵심 어떤 윙자운드 전담 마크 할 수 있고 물론 사이즈가 약간 작은 편이긴 하지만은 네. 어떤 이제 에이스 전담 수비도 가능하고 그리고 전현우 같은 뭐 슈터로서의 특성이 워낙 강하고 그러니까 이동 감독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되게 로테이션 폭을 넓게 가져가면서 되게 폭넓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이대성이 지금 1, 2번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포워드 진을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건 그 이동훈 감독 특유의 그 뭐랄까요 공격적이고 터프한 수비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는 어떤 농구를 할 수 있는 지금 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저는 아킬레스건으로 여전히 애매한 4번 자리라고 봤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이동 감독의 어떤 특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동 감독이 이렇게 보면 어떤 다크호스들 기량이 그 객관적 전력이 좀 좋지 않은 다크호스들을 굉장히 강력한 근성 그리고 거친 수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꽉 짜여진 어떤 조직력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감독인데 문제는 어떤 수준급의 선수들이 고만고만 선수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딱 짜여가지고 최상급으로 올리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래서 2시즌 전인가요? 한 시즌 전, 2시즌 전에 정효근 선수가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대환과 정효근은 무조건 같이 조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그때 당시 전자랜드 어떤 그 경기력이 올라간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 숙제가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승현이라든가 뭐 김종규라든가 이런 확실한 빅맨들이 있다면 이대현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요. 있다면 그냥 그 선수를 쓰면서 그 선수 30분에 백업 선수 10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이 팀의 팀 컬러는 뭐냐면 이대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동환 기자 말대로 뎁스가 어마무시해요. 여기 보면 차바이, 정혁은, 전현우, 여기 박지훈, 이대현까지 네. 이게 간다 보면 돌렸어도 되게 좋은 멤버예요. 근데 이 선수들이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전히 저는 애매한 4번째. 이게 만약에 로테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는 뭐 주전과 비주전의 어떤 그 격차가 좀 애매모호해진다. 또는 로테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의외로 가스공사가 이런 윙 자원에서의 어떤 그 약점을 갖다 좀 드러내면서 외곽과 골 밑에만 의존하는 어떤 그런 좀 단절된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네. 꼽았어요. 저는 이제 안정적 해결사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한국가스공사 라인업을 봤을 때 공격에서 어떤 승부처에서 어떤 해결사 이런 역할을 아마 이대성이 많이 맡게 될 텐데 네. 근데 이대성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동 기자도 뭐 종종 언급하지만 이제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선수죠. 네. 장점은 폭발력인데 단점은 이제 한 번씩 나오는 약간은 이제 뜬금없는 턴오버라든지 네. 약간의 무리한 샷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승부처에서 되게 좋게 작용할 때도 많은데 오히려 약간 약점으로 작용할 때도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스공사가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은 이런 접전승부도 잡아가는 게 진짜 우승 후보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은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격 코트에서 세트 오펜스에서 뭔가 이제 스킬셋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고 할로웨이가 공격력이 은도에보다는 뭐 좋은 편이지만 이 선수도 뭔가 1대1로 맡겨주면 알아서 다 하는 약간 이런 타입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의 이제 불안 요소다. 굳이 찾는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엑스펙터로 저는 이대성 선수를 놨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고 유동 감독 특성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 승부처에서 능력 있는 선수에게 몰아주기를 해요. 아마 이대성이도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이대성이 지난 시즌 막판에 효율성을 보여줬던 미드 점퍼로 소화를 하면서 뭔가 승화를 시킨다 그러면 이대성 제가 볼 땐 베스트 5 또는 MVP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이대성이 여전히 턴오버도 많아지고 자신의 어떤 실책 때문에 팀이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이대성의 한계가 또 드러났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에스펙트로 좀 낫고요. MIP는 저는 정효군 예. 이 선수 같은 경우에 근데 확신이 많지는 않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가스공사 포지션의 어떤 뎁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정효군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다. 봤을 때 차바이는 수비의 어떤 부분 그 이대현은 공수 겸장인데 약간 수비 쪽에 좀 더 나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선수가 뭐 이대성이라든가 또는 뭐 운도의 할로웨이와 같이 뭔가를 해줬을 때 가스공사가 최상위권으로 간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또 평범한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정영훈 선수 네. 저는 같은 면에서 또 이제 엑스팩터에 났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독 기장에서 얘기하신 그 이제 애매한 4번 자리와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 최근 연습 경기 보면 이제 정효근 이대영 같이 세우는 라인업을 이제 좀 테스트를 좀 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내용이 좋지 않다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아직 그러니까 저희가 한 2년 전에 그 전자랜드에서 봤을 때와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네. 좀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정효근이 제가 봤을 때 3번으로 완전 전향은 절대 안 되고 네. 3.5번 혹은 4번으로 이대영과 로테이션 가면서 좀 한 번씩 같이 서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 선수가 되게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고 뭔가 딱 뭔가 확실하게 좀 수비적인 면에서 사이즈 채워주고 어떤 공격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주면 진짜 좋고. 약간 이제 부상 어떤 이제 여파가 아직 좀 남아 있고 뭐 약간 아직 실전감이 떨어지면서 약간 이도저도 아닌 약간 애매한 모습을 보이면은 저는 또 한국가스공사 경쟁력이 좀 확 떨어질 수 있다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예. 보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베스트 5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이대성, 벨란게, 뭐 차바이, 이대현, 그다음에 은도에 그렇죠. 또는 할로웨이 또 여기에 이대현과 정효군이 이제 그 로테이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대가 받는 압박감이 최대치가 안 돼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볼 땐 이대성, 그다음에 차바이, 음. 그다음에 정효군, 이대현, 은도에 그리고 벨란게를 돌리고 그다음 여기에 뭐 차바이나 전현우를 갖다 돌리거나 박지훈과 이제 정효군 뭐 이대현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이제 정효군과 이대현이 어떻게 잘 공존할 것인가인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가 아마 이대성 벨란겔이나 뭐 이대성 차바이나 이대성 벨란겔 차바이 이런 식으로 스몰 라인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상대가 받는 압박감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성이 거기에서 벨란겔과 어떤 그 볼 소유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이대성이 아마 1.5번, 2번 역할 하면서 벨란겔이 뭐 메인 볼 핸들링을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애매해진다고요. 그렇죠. 예. 예. 전 요런 이제 위험성도 좀 있다 가스공사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엑스펙터는 정효근 네, 저는 같은 맞습니다. 이유에서 예, 엑스펙터 예. 꼽았고 저는 이제 MIP 후보 벨란게.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선수 역할은 뭐 이제 제가 굳이 강조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고 정말 중요하고 이대성이 원핸들로서 1번을 오래 보면은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벨란겔이 1번으로서 그걸 약간 잡아주는 역할을 되게 잘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뭐 이제 알바노나 뭐 이제 아바리엔토스 정도의 개인 역량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안정감은 좀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좀 이제 잘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최강의 무기 역시 뭐 지난 시즌 보여줬던 거를 저희 다 각자 꼽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시 이제 아셈마레이 얘기를 하셨고 네. 저는 이제 안정적인 수비력, 수비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면 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더티 에이스라 표현했는데 이 더티가 뭐 나쁜 표현이 아니고 그만큼 끈적하다. 그쵸. 이 부분이고 이 끈적함이 LG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가장 강력한 무기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지난 시즌에 젖잘싸의 어떤 근본 원동력이었고 올 시즌에도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하향 평준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달릴 수 있고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셈 마레이가 은근히 의외로 굉장히 많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아킬레스건 봐야 되는데 저는 수비는 좋은데 공격은 불안하다. 저는 딱 이 컨셉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번 시즌 이걸 메울 수 있느냐? 네. 지금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국내 선수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결국에는 김준일과 이제 그 커닝햄이 들어오는데 네. 이거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효과가 어느 정도지. 근데 이건 솔직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LG가 지금 이제도 이관이 말에 이 삼각편대가 어쨌든 코어지 않습니까? 여기 이승우가 포함이 되고 저스틴 구탕, 그다음에 김준일 또는 이제 나머지 선수들 뭐 서민수라든가 정희재 또 이강진도 있고요. 그렇죠. 뭐 윤원상도 있고 한상혁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도 이제 검증되지 않는 윙맨이라고 그러는데 윙맨 자원에서 득점력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공격에서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 윙맨 자원들이 좀 뭐랄까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승우 같은 경우도 수비형 지금 어쨌든 포워드고 공격력을 갖다 강화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 미지수고 저스틴 구탕은 지금 팀 훈련에 합류했는데 약간의 부상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LG 그 본격적인 어떤 팀 훈련 못 하고 있고 1m 95로 알려졌지만 실제 키는 한 1m 80 후반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윙맨 자원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이 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구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봤을 때는 이승우하고 좀 비슷한 타입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공격력이 확실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검증되지 않는 윙맨 이꼬르 공격력의 부족분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MIP 부분 역시 이제 같은 이유로 아마 이제 이승우. 네, 맞습니다. 예,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것이고.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이 선수는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위성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엑스펙터가 이제 각자 김준일과 커닝햄입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킬레스건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커닝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준일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김준일과 마레이를 같이 코트에 세웠을 때 어떤 스페이싱 이슈도 있고 그리고 마레이의 어떤 개인 1대1 득점력은 사실 약간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데 사실 커닝햄이 나왔을 때는 김준일과 어떤 스페이싱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이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서 보여줬던 공격력만 보여주면은 공격적인 득점 생산 측면에서는 마레이보다는 좀 나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커닝햄이 되게 엑스펙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뭐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마레이하고 김준일하고 같이 세웠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이로 게임에서는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게 2년 전인가 리그컵에서 아마 나왔을 때 좀 힘들었었고 물론 이제 그게 시즌 초반이고 비시즌 손발 맞추기 뭐 전이었기 때문에 평가의 의미에서 좀 이제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레이하고 김준일하고의 어떤 그 더블 포스트 이 부분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단 김준일이 예를 들어서 좀 넓히고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좀 하고 이 선수가 이제 미드 점퍼라든가 공격력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족분을 메워준다면 그 김준일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메인은 분명히 커닝햄이 있는데 커닝햄이 이 옵션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갖다 해주는데 이 선수가 이제 외곽에서의 득점력이 견고한 선수이기 때문에 김준일이 골 밑에서 어느 정도 버텨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옵션을 만들어놔야 LG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가면서 뭐 퍼스트 유닛이나 세컨 유닛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팀 DB로 한번 가볼까요? 자, DB 같은 경우는 최강의 무기 똑같습니다. 네, 유독 기자 이제 두경민 알바노. 저도 네. 이제 백코트 콤비 네. 기대가 많이 돼요. 지금 알바노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면 그 아시아 쿼터가 대부분 필리핀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캐럿 점핑스를 제외하면 네, 거기는 이제 일본 선수 네, 들어왔는데 히사시, 네. 히사시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음, 대부분 필리핀 선수들 여기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 두 선수가 아바렌토스와 알바노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알바노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그 필리핀 아시아 쿼터 선수 중에서 약간 급이 다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 선수는 NCAA 2부 리그에서 이미 뛰었던 경험이 그렇죠. 있고 이후에 유럽 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대학 졸업생인 다른 필리핀 아시아 쿼터 선수와는 커리어가 좀 달라요. 이미 네, 완성된 네. 게 다르고 실제로 들어와서 보여준 어떤 연습 경기나 훈련에서 보여준 어떤 역량도 좀 다르다는 평가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게 보면 두경민 알바노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공전이 가능할까? 알바노도 사실은 헤비 볼 핸들러거든요. 그렇죠. 두경민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두경민이 이제 좀 직진 스타일, 스피드를 이용해서 상대를 깨부수는 어떤 그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근데 알바노는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깨 부수는데 그거를 이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뭔가 템포를 조절하고 템포를 조절하면서 상대를 좀 약 올리면서 네네네. 약 올리면서 네. 알바노 약 올리면서 네. 뭔가 이제 깨부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경민에게 패싱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면 이 선수의 합이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이 선수 소개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저는 제임스 하든 느낌 진짜 아, 비슷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 진짜 제임스 하든이 그렇게 에르르르 하면서 상대를 거의 유리네요. 갇히고 놀아버려요. 근데 알바노가 진짜 볼 핸들링이나 이 공격하는 스타일 보면 진짜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직접적인 기량, 절대적인 기량이야 당연히 뭐 하든이 낫지만 스타일상을 봤을 때 하든도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백코트 호흡에서 어떤 이슈, 다른 가드와 이런 게 있는데 두경민도 그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두경민은 캐치앤슛이 된다는 거, 네, 오프볼 그렇죠. 보호가 된다는 그렇죠. 점, 이런 면에서 뭔가 공격에서 저도 의외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듀오를 좀 지켜봐야 된다. 좀 리그컵에서 한 두세 경기 보면 딱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좀 잘 맞을 수 있다. 알두 콤비, 예, 그렇죠. 알두, 예,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아킬레스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워드 라인. 예, 이거는 그렇죠. 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지만은 이제 뭐 최성욱 영입을 했고 강상재가 뭐 이제 자꾸 빅포드로 나온다고 해도 네. 조금 경쟁력이 포워드 라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윤호 형이 이제는 나이도 많고 몸 상태가 네. 이제 길게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느 정도 네. 출전 시간을 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뭐 이제 이렇게 가져가 준다고 봤을 때 이 포워드 라인이 좀 더 풍부했으면 좋겠는데 좀 얕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스윙 그러니까 윙맨 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거기에 따른 벤치도 보면 김현우 선수는 부상 이슈가 계속 있는 선수이고 그 다음에 이준희, 정호영 뭐 일단은 한계점이 있는 선수. 그러니까 그렇죠. 신예이고 올라올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덜 익었다. 박찬희는 이제 휴대에 대한 어떤 한계점들이 뚜렷한 선수이고 그렇게 본다면 실제적으로 두경민, 이제 알바노, 강상재, 김종규, 두안 헤르난데스 베스트 5는 상당히 강해요. 그렇죠. 잘만 이렇게 맞아요. 터지면은 그러니까 약간 KGC 느낌인데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벤치에서 어떤 로테이션 폭이 좁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백업이 마땅한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상재는 윤호영, 뭐 강상재는 김종인, 윤호영하고 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준이나 정호영 또는 김호영, 김현우 이런 선수 또 박찬희 선수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세컨 유닛의 어떤 경쟁력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좀 의문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드진 쪽은 사실 이제 워낙 뭐 앞선에 두경민, 알바는 워낙 뛰어나긴 한데 이준이, 정호영이 좀 잘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준 특히 뭐 정호영이지만 이준이가 사이즈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한 번씩 가능할 때 3번까지 볼 수 있는 예전에 네. 이제 뭐 지난 시즌에 그 일본인 선수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나카무라 다이치. 예, 타이치가 사실은 원래는 가드로 들어왔다가 뭐 3번까지 보는 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준이가 그런 얕은 윙라인을 좀 메워주는 한 번씩 3번으로 띄워주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도 가져야 되고 그 전에 네. 이준이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그 급선무가 뭐냐면 게임을 읽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근데 그게 이제 경험치가 쌓인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거기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 능력이라든가 뭐 기술적으로 좀 이제 투박하긴 하지만 그거를 자신의 어떤 사이즈와 활동력과 스피드로 메울 수 있는 선수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팀하고 좀 따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그 간격을 메우지 못하면 이 선수가 실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IP 후보는 이제 저희 둘 다 이선 알바노. 네, 알바노. 네. 알바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부터 좀 말씀드린 요런 네, 이제 그렇죠. 예, 예. 근데 정규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네. 알바 아닌 네, 알바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팩터로 이제 두안 헤르난데스. 저는 이제 강상재 보는데 저는 이제 그 포드 라인 이슈 때문에 강상재. 그 강상재가
완전하게 이제 빅포워드로 자리 잡으면은 네.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강상재에게 출전 시간을 좀 주면서 약간 이제 그거를 메우는 어떤 포워드 뎁스를 메우는 쪽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또 이제 진짜 포워드 라인 약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안 헤난데스는 지금 이제 미국 대표팀에 가 있는데 이 선수 미국 대표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갖다 하고 있고요. 뭐 득점이 10점 넘는 상태에서 리바운드 한 10개 안팎으로 잡고 있고 이 선수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팀의 외국인 선수에 비해서 공격력이 좋아요. 맞아요. 근데 네. 수비가 좀 살짝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센스가 떨어지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공수겸장 될 수 있고 공격에서 예를 들어서 김종규가 여전히 그 중거리 슛은 괜찮지만 어떤 포스트업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 좀 부족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 좀 메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엑스펙트다. 만약 이 선수가 견고하게 딱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DB가 뭐 윙맨 자원의 부족분 또는 뭐 벤치 자원의 부족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이번 시즌 또 이제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팀인데 일단 이제 유독 기자는 최강의 무기 역시 이승현 허웅 콤비 꼽았습니다. 네. 예, FA 물론 이제 지난주에 뭐 이동환 기자가 뭐 홍 선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원투펀치에서 뭔가 이제 더 붙여져야 그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원투펀치가 있는 상태에서 라거나가 붙고 그래서 다른 뭐 정창영이 붙고 또 타일러 데이비스가 붙고 이게 붙는 부분이고 이승현은 저는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허웅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허웅의 기량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KCC에서 지금 굉장히 좀 의욕적이거든요. 원래 FA 계약하고 나면 사실은 뭔가 이제 좀 관리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허웅 선수 그렇지는 않더라고 연습 경기 이렇게 봤을 때 그렇고 지금 KCC가 지금 김지한을 메인 볼 핸들링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뭐 불안전한 상태. 그 여기에 허웅이 같이 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KCC는 이 두 선수 원투펀치다. 저는 이제 길었던 오프 시즌 꼽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제 KCC가 좀 이제 아쉬운 성적을 거둔 이유가 뭘까 봤을 때 저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비시즌 준비가 비시즌이 짧아서 이제 준비가 이 전창진 감독님 그 특유의 스타일로 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길었던 시즌의 여파로 인해서 부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한 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말 마음 먹고 이제 비시즌을 보냈고, 저는 비시즌 훈련 기간이 충분히 주어진 어떤 전창진 감독님의 팀? 그러면 저는 일단 기본은 먹고 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실제로 또 KCC 선수 얘기 들어보면 이번 오프시 훈련이 엄청나게 강도가 높았다고 이제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KCC가 2년 전에 어떤 그 강력했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3번 윙맨 자리. 그러니까 KCC도 약점이 뭐냐면 윙맨이에요. 여기 지금 뭐 김상규가 괜찮았다 그러지만 애매하죠. 그렇죠. 전유범 대표팀 뭐 출신 슈터라고 그러지만 애매하죠. 그렇죠. 그리고 정창영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이즈의 어떤 한계점이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3번이 실제적으로 주전 3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윙맨 자원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KCC가 예를 들어서 6강 갔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김상규나 전준범이 돌아가면서 메우든가 아니면 뭐 정창영이 어떤 메워야 되는데 이게 과연 KCC가 좋은 거는 뭐냐 말씀하셨던 건 정규리그에서는 막 뛰는 농구를 하면서 로테이션을 막 돌리고 거기에서 끈끈함을 가지고 딱 갈 수 있는데 플레이오프 가면 이 자리가 만약에 구멍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 공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CC는 제가 볼 때는 송교창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다음에 그러니까 송교창이 들어오면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만 거기에서 한 명 정도가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제 외곽 라인의 사이즈를 아킬레스건 뽑았는데 저는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KCC가 지지난 시즌부터 결국 그거는요 윙 쪽이 좀 약하고 가드진이 엄청 풍부하다 보니까 우리 장신 가드인 정창영을 3번으로 쓰면서 오히려 스피드와 에너지 레벨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갔었고 정창영을 상대 에이스 스토퍼로도 쓰고 그렇게 갔는데 이번 시즌도 결국엔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창영이 어쨌든 뭐 말씀 다 잘 해주셨지만은 다른 팀의 장신 포드를 비해서 사이즈가 작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불안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창영이 불안 요소라기보다는 사이즈가 작아요. 진짜 확실히 KCC 외곽 라인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는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나 라거나
여기 이제 이 어떤 이제 그들의 사이즈 그리고 송창의 기동성, 송교창의 기동성 이게 완전히 플러스로 되면서 그것까지 다 메워버리는 이런 식으로 갔지만 과연 이게 지금 정창영이 이번 시즌 3번을 봐야 되는 이 KCC 어떤 이 모습이 마냥 긍정적일까? 저는 이거 뭐 같은 맥락에서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래 이승현과 타일러 데이비스, 라거나가 있기 때문에 골밑 프런트 코트는 좋다. 근데 이게 프런트 코트가 좋다고 해서 높이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외곽에서의 어떤 그 뭐 스위치 디펜스라든가 아니면 2대2 수비를 했을 때 상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가드진이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른 그렇게 되면 이제 KC 지금 전력을 볼 때는 저는 6강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4강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플레이오프 갔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정규 리그에서도 어떤 특정 팀을 만나면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그 외곽의 어떤 사이즈도 높여야 되는데 그 사이즈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좋지는 않다. 그렇죠. 김주환이 부활을 했을 때 김주환이 좋은 게 뭐냐면 장신 가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네.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 근데 여기 이제 뭐 나와야 될 선수가 뭐 이근이라든가 뭐 김동현, 김동현 좋죠. 김승희 감독 아들 괜찮은데 좀 잘아요. 그러니까 좀 잘해 시간이 필요하죠. 예. 아니요 스몰 라인 그러니까 그래도 작다.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부분은 뭐랄까 KCC가 앞으로 이제 할 때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진짜 확실히 전준범이나 김상규 사이즈 되는 선수들이 뭔가 확실한 뭔가를 내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이 부분 좀 딜레마입니다. KCC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엑스팩터로 김지한을 꼽았는데 유독직에서는 이제 MIP 후보로 꼽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김지한이 말씀하신 대로 장신 가드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1번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만 자리를 잡아줘도 KCC가 확실히 백코트 라인 운영하기 되게 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만약 김지한이 또 이제 뭐 잔부상이 좀 많고 약간의 이제 그 약간 단점들이 좀 작용을 한다면 KCC 1번 이슈는 계속 될 것이고 지금 KCC가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제 뭐 1순위 후보로 꼽힌 양준석에 대한 관심도 있는 걸로 알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이 1번 이슈가 김지한의 활약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가장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지한이 이제 그 팀 내부에서는 전천진 감독 어떤 얘기하냐면 의외로 이 선수가 빨라 보이지만 잔스텝이 좋지가 않아서 의외로 이제 허점이 좀 있다. 그걸 메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노력파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젠 지금 터질 때가 됐다. 지금 터지지 않으면 이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제 위기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좋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부상도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팀 구조 자체가 유현준, 이정현이란 말이죠. 그렇죠.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김지한이 리딩까지 하려니까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허웅 같은 경우는 수비가 뭐 완벽히 좋다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활동량이 기본적으로 살아 있잖아요, 이 선수가. 그리고 여기에 뭐 정창현 선수가 있고 뭐 이진석이나 이런 선수, 이진욱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갔을 경우에는 활동력이 살아 있기 때문에 김지한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감은 수비에서 좀 덜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지한이 이번에 부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서정현은 비슷한 이유로 뽑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 그렇죠. 네. 예. 이 선수가 가장 많이 비시즌에 변화된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승현의 백업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그래서 저는 서정현이 MIP 후보로 정말 저희 기대되면은 김상규를 3.5번으로 쓰는 게 더 적극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윙맨 사이즈 보완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서정현 선수는 제가 볼 땐 3.5번을 좀 가야 될 거라고 봐요. 몸무게를 많이 줄였고 체지방을 많이 줄였어요. 줄인 상태에서 해치 디펜스, 해치 이후에 이제 리커버리가 굉장히 좋은 지금 그런 모습들 같아 보여주고 있고 공격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이 선수도 소수를 쓸 수 있는 뭐 세븐맨, 에잇맨이 될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좀 변화했다. 이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엑스펙터는 저는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 데이비스. 꼽았습니다. 뭐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앞선이 확실히 달라졌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최강의 무기로 나란히 꼽았습니다. 저 이제 뭐 김실애, 이정현 이제 앞선 핸들러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삼성이 가드 없어서 고민했던 거 비교하면은 확실히 이제는 좀 그 부분은 해소가 완전히 됐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저는 최강의 김실의 이정현은 테리 2대 피켄노였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NBA 예전에 보셨던 팬분들 중에 스티븐 애쉬와 그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2대2 공격 보셨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피켄 롤을 하는데 또는 크리스 폴이나 그
디안드레 조던 같은 경우에 피켄 쉐이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식으로 숨어가지고 그대로 크리스 폴이 올려주면 거기서 엘리브를 꼽아버리는. 그렇죠. 2대 공격 전술 뭐 피켄 롤의 뭐 변형인데 뭐 변형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특장에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 그런 하이라이트 필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테리가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고 프레임이 좀 얇긴 하지만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고 스피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2대2에서 뭐 김시래나 이정현이 지금 올려주는 그런 어떤 패스의 어떤 감각은 거의 리그 최상급이라고 본다면 테레가 거기서 그냥 꽂아버릴 것 같은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2대 공격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건을 좀 보면은 저는 역시 아직도 이제 포워드 라인 에너지 레벨. 그 이제 나바로가 변수긴 합니다. 나바로가 네. 변수긴 한데 아직은 좀 뭐 차민석도 아직 이제 재활 단계고 네. 그리고 이제 임동석, 잔민국에게서 갑자기 막 엄청난 터프한 에너지 이런 것들 사실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요쪽은 조금 약간 변수다. 예, 그래서 이동엽을 이제 뭐 장신가드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씩 3번으로 돌려서 뭐 이제 수비 에너지 레벨 좀 보충하는 식으로 쓸 것 같은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팀클러인데 삼성이 뭐 최근에 계속 이제 최하위였고 사실 뭐 미래가 좀 보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근데 은희석 감독 들어오면서 그리고 윌리엄 나바로 들어오고 팀 컬러를 좀 이제 바꿨죠. 바꿨는데 이 팀이 올 시즌 목표가 우승이겠죠. 네. 모든 팀들의 목표는 우승이니까 삼성이라고 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팀은 기본적으로 이제 6강 다크호스로 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 싸움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팀 컬러가 확실치 않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은희석 감독을 데리고 왔다고 보고 있고 비시즌에 은희석 감독이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는 가장 궁극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이 팀 컬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은희석 감독은 빠른 농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굉장히 거친 수비를 하면서 뭔가 끈끈함을 가지고 간다. 이게 뭐 모든 팀들이 원하는 거긴 하지만 삼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팀 컬러를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삼성의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가장 큰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약점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엑스펙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원석으로 놓고 봤는데 우리 나바로. 예, 아까 뭐 계속 얘기하신 거 네.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포워드 라인 그리고 이제 은희스 감독이 바꾸려는 어떤 팀 컬러 이 역할을 해내려면 전 나바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바로가 그냥 그러면은 그 구현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설적인 부분 때문에. 네네. 예, 나바로 제외하면은 포워드 라인에서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나바로 근데 이걸 잘해준다. 진짜 우리 대표팀과 아시아컵 최종전에서 붙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 네. 그러면 삼성은 진짜 컬러가 확 달라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MIP 부분 역시 이원석. 예, 이렇게 이제 엑스펙트로 꼽아주셨죠. 이게 예.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이원석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 있는 거죠. 예, 당위성이 있죠. 저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위성은 있는데 문제는 저는 살짝 아직도 좀 덜 익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 덜 익었냐면 일단 신체적 조건이 프레임이 얇아서 근데 그런 프레임이 얇은데 그걸 이제 압도할 수 있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땐 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선수가 그러면 거기서 포스트업 스킬 또 외곽 스킬이 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이 높다 그러는데 잠재력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실현에서 발현이 되느냐 아직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데 그래서 엑스펙터 놓고 봤고 거기서 이동환 기자는 또 당위성을 딱 봐야 되니까 뭐 비슷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원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이 얇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이번 비시즌에 이제 좀 운동을 통해서 이원석 선수가 좀 이제 그 증량을 많이 했었죠. 한 7kg 정도 늘었다고 이제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또 이제 이후에 어떤 체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또 체중이 또 빠졌다고 이게 많은 선수가 되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자리 잡으려면 한 1, 2년 정도 걸려요. 맞아요. 이 근육량을 웨이트로 늘려도 또 막 경기 많이 뛰고 체력 훈련 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제 높이가 워낙 좋고 외곽슛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에서 나오는 그 훅슛이 지난 시즌도 저는 꽤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 선수는 그래도 1순위 신인다운 포텐셜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이 유망주 선수들 좀 약간 희망 맨날 가지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예, 안 돼도 그래도 희망적이다. 농빠들의 특징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원수 선수 화이팅입니다. 예. 네, 삼성 화이팅. 삼성 화이팅.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팀 한 선수는 봐줘야 됩니다. 네, 네. 삼성 하나원 큐 네, 그리고 데이비드 사이먼
나 사이먼 네. 그렇죠. 예, 봐줘야 되죠. 네, 예, 봐줘야 됩니다. 사이먼. 득점왕을 그런 식으로 퇴출시키는 예,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사이먼은 봐주자. 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